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본에서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두 가지 기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일본의 교도소에 노인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문제와 초고령 사회 일본의 노인복지주택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초고령 사회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급증하는 일본 노인들이 교도소 수감자 문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일본의 교도소에 노인들이 늘어나는 원인으로 노인들이 자발적으로 교도소에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노인들은 일부러 교도소에 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 문제를 들어보면 단순히 범죄 문제가 아니라 초고령화 사회와 빈곤, 고독의 현실이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일본 노인들이 교도소 수감 증가 현황을 알아보면 일본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수감자 수가 지난 20년간 약 4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여성 노인의 80% 이상이 절도 혐의로 수감되고 있다는 점이 놀라운데요. 여기서 궁금해지죠. 왜 이렇게 많은 노인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걸까요? 노인들이 교도소를 선택하는 이유는 일본에서 빈곤과 고독에 시달리는 노인들에게 교도소는 일종의 피난처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교도소에서는 규칙적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무료 의료 서비스와 돌봄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또한 교도소 안에서는 동료 수감자들과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점도 큰 이유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한 80대 여성은 식료품 절도 혐의로 복역 중인데요. 그녀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도소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고 여기서의 삶이 저에게는 가장 안정적입니다. 또 다른 수감자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았다면 절대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교도소 내부도 많이 변했습니다. 교도소 내부는 이제 단순히 범죄자를 수용하는 시설이 아니라 요양원처럼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교도관은 이렇게 말했어요. 수감자들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목욕을 돕고 식사를 챙기는 일이 일상이 됐습니다. 또 어떤 수감자는 교도소에서 한 달에 2-3만 엔을 내고 영원히 살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교도소가 범죄자를 위한 시설이 아니라 사회 안전망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일본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나라입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9.3%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장수 사회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빈곤과 고독, 돌봄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66세 이상 상대적 빈곤율은 20%로 집계되었는데요. 이런 빈곤율은 노인들이 교도소를 선택하는 또 다른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의 상황은 어떨까요? 한국도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돌파했는데요. 문제는 노인 빈곤율이 무려 39.3%에 달한다는 겁니다. 일본보다 2배나 높은 수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일본과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 노인들의 자발적인 교도소 수감 문제는 단순히 범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겠죠. 다음은 일본 초고령화 사회에서 심화되고 있는 노인복지주택 문제를 소개하겠습니다. 일본에서 노인복지주택 입소 대기자가 52만 명에 달하는 이 현실,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해결책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본의 노인복지주택의 실태를 보면 일본에서는 특별 양호 노인홈이 대표적인 노인복지주택입니다. 이곳은 재택 생활이 어려운 고령자들을 위한 마지막 거처로 불리는데요. 문제는 이 시설의 입소 대기자가 약 52만 명이나 된다는 겁니다. 특히 치매 환자들을 위한 시설도 부족해서 이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시설을 확충했지만 대기자 수는 오히려 5년 전보다 10만 명 증가했다고 하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겠죠. 그럼 왜 이렇게 대기자가 많을까요? 첫째, 초고령화입니다.
일본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9.3%를 차지하며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죠. 둘째, 시설 부족 문제입니다. 정부는 시설을 늘리고 있지만 급증하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셋째, 입소 기준 강화입니다. 예전에는 비교적 건강한 노인도 입소가 가능했지만 현재는 중증 환자가 우선 입소 대상이 되면서 대기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대표적인 방안은 시설 확충인데요. 정부는 12만 명분의 시설을 새로 만들기 위해 약 900억 엔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 고령자 그룹홈이라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그룹홈은 소규모 시설로 치매 환자들이 5에서 9명 단위로 공동생활을 하며 상주 직원의 도움을 받는 형태입니다. 현재 일본 전역에 약 1만 2천 개의 그룹홈이 운영 중이며 약 17만 명의 치매 환자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노노게호, 즉 고령자가 또 다른 고령자를 돌보는 상황입니다. 특히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의 부담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사카 부립대 후로다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속도로는 급증하는 수요를 따라잡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돌봄 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급합니다. 이제 이 문제가 우리나라에 주는 교훈을 살펴볼까요? 한국도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며 노인 복지와 돌봄 문제가 점점 더 중요한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사례를 보며 한국도 미리 효율적인 시스템을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상으로 오늘은 일본 노인들이 자발적 교도소 수감이 증가하는 문제와 일본 노인복지주택 문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모두 초고령화 사회의 현실이 낳은 문제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노인들의 자발적 교도소 수감 문제는 단순한 범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 부재에서 비롯한 문제이며 노인복지주택 문제 역시 초고령화 사회 현실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회적 논의와 대책의 시급함을 일깨워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오늘 내용과 같은 이런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